MLB 시즌은 막을 내렸습니다. 길고 격렬했던 가을 야구의 열기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잦아들었고 경기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텅 빈 마운드와 관중석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메이저리그의 또 다른 치열한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각 구단의 프론트 오피스는 단 하루도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트라이크 아웃도 홈런도 없는 전장이며 오직 수많은 숫자와 예측, 그리고 옳은 결정과 잘못된 결정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오프시즌은 그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다음 시즌의 운명, 더 나아가 구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박입니다. ESPN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FA 시즌의 흐름은 명확하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투수, 즉 마운드를 지킬 수 있는 희귀한 자원입니다. 둘째, 내야수, 특히 수비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경험 많은 내야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축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의 중심에는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영원한 라이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투수가 블랙 골드처럼 취급되며 몸값이 치솟고 있는지, 왜 구단들이 공격적인 홈런 타자 대신 안정적인 내야수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다저스와 자이언츠가 이 겨울 동안 어떤 종류의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MLB 오프시즌은 감정적인 쇼핑이 아닙니다. 이는 구단이 풀어야 할 고도의 수학적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FA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넘어 구단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밀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첫째,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사치세 한도를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 둘째, 선수단 깊이입니다. 스타 선수 한 명에게 몰빵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포지션에 걸쳐 안정감을 확보할 것인가. 셋째, 가장 중요한 우승 경쟁의 기회, 즉 챔피언십 윈도우입니다. 이 윈도우가 지금 열려있는 팀과 몇 년 뒤를 내다보는 리빌딩 팀의 전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오프시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검증된 투수들은 역대급으로 빨리 그리고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장기 계약의 위험 부담 때문에 단기 고액 계약의 수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화려한 스탯을 가진 젊은 유망주보다 수비와 시스템 이해도가 높은 경험 많은 내야수들이 더욱 우대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트렌드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바로 위험 통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야구는 투수의 잦은 부상, 토미존 수술의 일상화, 그리고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의 심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단들은 이제 스타의 잠재력에 베팅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수들이 단순한 자원이 아닌 팀의 생존 자산으로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투수는 이제 너무나 귀한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소화하는 이닝의 평균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에이스라면 당연히 기대했던 200이닝은 이제 희귀한 경력이 되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일찍 물러나면서 불펜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많은 경기는 7회나 8회, 9회 같이 불펜이 등판하는 이닝에서 결정됩니다. 즉, 우수한 중간 개투 한 명이 시리즈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입된 피치 클락과 수비 시프트 제한 같은 새로운 규칙들은 투수들에게 더 빠른 적응과 더 큰 부담을 요구합니다. 투구 간격이 짧아지면서 피로도가 증가하고 부상의 위험도 커졌으며 수비가 제한되면서 투수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역시 커졌습니다. 구단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수에게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심리적 안정을 구매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수에게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심리적 안정을 구매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단이 슈퍼스타 투수에게 4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차선책, 즉 틈새 시장 공략 전략이 등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행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이언츠는 최근 몇 년간 다저시처럼 거물급 FA를 영입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과 홈구장의 특성에 최적화된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샘 헨티게스를 영입한 사례는 이러한 전략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헨티게스는 오프시즌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가 그에게 주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좌완개투입니다. 특히 오라클 파크와 같은 광활한 구장에서 좌타자 상대로 효과적인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그가 다양한 매치업에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7, 8회 결정적인 순간에 좌타자를 막아냄으로써 팀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조용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지 못하겠지만 시즌 내내 20경기 이상에서 승리를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다저스와의 슈퍼스타 경쟁에서 직접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리그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깊이가 있는 불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투수 자원이 검은 황금처럼 귀해지고 비싸지는 시대에 투수가 곧 변수라면 내야는 그 변수를 지탱하는 단단한 주춧돌, 즉 팀에 변하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옵시즌에 많은 팀들이 유능하고 경험 많은 내야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두 번째 주요 이유입니다. 왜 구단들은 내야 안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간단하게 말해 내야는 방어율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에러를 줄이는 것은 곧 투수를 보호하는 일이며 이는 불필요한 투구수를 줄이고 승리 투수 요건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내야의 안정성이 곧 타선의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수비가 불안정하면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들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현대 야구의 분석 시대에는 수비 지표가 점점 더 강조됩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홈런 5개를 더 치는 타자보다 매 경기 최소한의 수비 에러만을 기록하며 투수의 투구 내용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노련한 유격수가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승리를 위한 공식이 정교해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저스의 미겔 로하스 잔류 결정은 주목할 만합니다. 로하스는 올스타가 아닙니다. 그의 OPS가 높지 않고 그의 플레이가 바이럴 영상으로 만들어질 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그를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하스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최상급 수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팀의 베테랑으로서 클럽하우스 내에서 긍정적인 모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저스가 로하스를 잔류시킨 것은 단지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지지 않기 위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9회 말 1점 차 리드 상황에서 투수가 아무리 완벽하게 던지더라도 내야에 어처구니 없는 에러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투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방 가능한 패배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로하스는 그 예방책인 셈입니다. 이처럼 오프시즌은 단지 스타 플레이어를 수집하는 경쟁이 아니라 팀의 철학과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챔피언십 윈도우를 관리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입니다. 투수의 몸값 폭등과 내야 안정성의 가치 증만은 현재 MLB가 얼마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축입니다. 내야 안정성과 투수 투자는 개별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팀이 우승을 바라보는 철학을 반영하며 이 철학의 극명한 차이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의 영원한 라이벌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오프시즌 전략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다저스의 전력은 명확합니다. 이미 구축된 강력한 핵심 전력을 유지하고 사치세 기준선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뎁스 유지를 위한 외과적 수술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이미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엔진에 최고급 오일을 넣는 방식으로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미겔 로하스와 같은 베테랑 내야수를 지키고 선발 투수진의 예상치 못한 이탈을 메울 믿음직한 뎁스를 확보하는 행위는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다저스는 예산과 명성, 그리고 현존하는 슈퍼스타 라인업을 바탕으로 최고의 플레이를 할 자격이 있는 팀입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다저스와의 슈퍼스타 영입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틈새 메우기와 구장 최적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자이언츠가 원하는 것은 한 번의 드래마틱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오라클 파크의 복잡한 환경에 최적화된 좌완 불펜 투시나 리그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제공할 매야진을 조립하는 것입니다. 자이언츠는 다저스처럼 단숨에 월드 시리즈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매년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수 있는 매우 끈질기고 까다로운 팀을 만들려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는 작을지라도 높은 효율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한 걸음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전략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저스는 즉각적인 우승을 위해 올인할 여력과 필요성이 있고 자이언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차근차근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재정 상태, 현재 챔피언십 윈도우, 구장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팀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MLB 오프시즌에서 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경쟁팀, 특히 우승팀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오프시즌 시장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경쟁이 아니라 팀의 DNA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고도의 지적 게임이며 각 팀에게 맞는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결국 월드 시리즈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싸우는 10월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12월 싸늘한 회의실의 협상 테이블에서 준비됩니다. 올해 MLB 자유계약 시장은 투수가 생존의 필수 자산이며 안정된 내야가 전략의 기둥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계약이야말로 시즌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시즌이 시작되면 팬들은 화려한 홈런과 강속구 투수의 삼진 기록에 열광하겠지만 이 비즈니스의 내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승이라는 거대한 성과가 이미 이 겨울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설계되고 구축되었다는 것을.